불이 나자 이 건물 4층에 살던 안치범 씨는 탈출한 뒤 119에 신고하고 다시 연기로 가득 찬 건물로 뛰어들었다. 불이 난 사실을 모른 채 잠든 다른 주민들을 깨우기 위해서였다. 안 씨의 이웃들은 경찰에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며 나오세요! 라고 외쳐 탈출할 수 있었다. 진짜 영웅이네. 정말 영웅이야. 근데 우리도 아이고 정작 당사자는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세월호 때 그 선생님 같다. 그쵸? 근데 정말 우리도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내 한 몸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도울 수 있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런 분들은 진짜 너무 멋진 분들이고 저 그래서 위인은 단명한다고들 하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챙겼어요. 3가지 물건을 챙겼어요. 그러고 나가려고 보는데 계단은 이미 막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이용 못하죠.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창문뿐이고 그럴 경우 여러분들은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화장실에서 대피하는 것처럼 화장실에 짱 박혀서 그냥 버틸 수도 있겠죠. 버티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내릴 수 있을까? 몇 층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고층이면 겁이 많이 날 것 같고 저층이면 뛰어내리지. 사실 저층이면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쯤 되면 밖에 그 에어 쿠션 같은 거 다 깔아두지 않나? 에어 매트릭스? 근데 에어 매트릭스도 몇 층 그 한계가 있대요. 그게 있는 요시기가 어디였지? 거의 한 10층 미만까지만 작용을 하지 몇 층부터더라? 하여튼 몇 미터, 10몇 미터 이상부터는 에어 매트릭스를 깔아도 소용이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저 왕관기도 못 써요. 왕관기도 없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라푼젤처럼 옷가지를 다 엮어서 이불 매트 다 엮어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그냥 진짜 정말 밑에 에어 매트리스 있든 없든 그냥 뛰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엔 뛰어내릴 수 12층까지가 한계인가요? 그것도 되게 고민될 것 같아. 당장 그 현관문 밖에선 불길이 계속 치솟고 있고 이대로 있다가 우리 집까지 벌써 다 타기 직전인데 아래층도 그렇고 위층도 그렇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나갈 길은 창문 혹은 그냥 진짜 화장실에서 쪼그려 있든가 방법이 없어요. 집에 있어도 어차피 타 죽을 테고 뛰어내리면 떨어져서 죽을 테고 죽을 수도 있고 누군가 받아줄 수도 있겠지. 아니면 기적적으로 막 몇 층에서 떨어져도 살아남은 사람들 좀 있어요. 그래도 정말 기적적으로. 그래서 운명에 맡길 것이냐에 대해서죠. 맨땅인 경우는 부딪히는 자리가 엄청 안 좋은 거 아니면 3층까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3층이면 괜찮죠. 3층이래 봤자 한 몇 미터 안 하지 않나? 보통 학교 3층에서 2층에서 떨어진 애도 살았으니까. 옷을 많이 챙길 수 있으면 이불이랑 옷이랑 간이 에어백 같은 걸 만들어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간이 에어백. 오, 간이 에어백 좋다. 최대한 완충을 할 수 있는 푹신푹신한 애들 다 밑에 깔아놓고 최대한.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있으면 나 뛰어내려요. 여러분 저 지금 뛰어내릴 거예요. 저 지금 내려가요. 막 소리 지르고 누군가는 그래도 좀 받아주거나 어떻게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거. 위급한 상황에선 판단력이 흐려져서 보통 뛰어내린다고 하네. 그럴 수 있겠다. 그죠. 당장 뒤에 지금 뜨거운 열기가 있으면 창밖으로 뛰어내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닥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우니 아마 뛰어내리지 않을까요? 9.11 테러 당시에도 그 높은 빌딩에서도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쵸. 당장 밑에 받쳐주는 게 없더라도 뛰어내리면 죽는다는 걸 알더라도
뒤에 불길이 막 이렇게 휩싸이고 있으면 판단을 그렇게 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옥상에 가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어차피 옥상에 가려면 계단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계단도 이미 막혀 있다는 전제가 있죠. 베란다에서 매미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근데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미 타고 있고 이미 막 건물들은 전소 상태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예요. 다들 집에 구비 중인 낙하산 챙겨서 그걸로 뛰어내리면 되겠네요. 아, 다들 집에 낙하산 하나씩 있구나. 아, 다들 그 낙하산 차라리 지금쯤 하나 사두는 게 완전 좋겠네 그러면. 아, 그거네. 맞네. 여러분, 우리 낙하산 하나씩 사면 되겠다. 그럼 화재가 나면 창문 열고 그냥 뛰어내리면 덜 죽을 거 아니야. 낙하산 팔랑팔랑하게 내려오면 자, 오늘의 라디오 이렇게 끝났나요? 오늘 라디오 이렇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낙하산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낙하산을 사두고 3가지 챙겨갈 물건 중에 낙하산을 챙길 것 같습니다. 낙하산 마트에 안 파나? 낙하산 뛰어내리고 행글라이더나 아무튼 뭐 날 수 있는 거 해서 하면 되지. 나 없는데 집에? 왕관기가요. 사실 왕관기 쓰는 법을 모르겠어. 저번에 그러니까 지금 집엔 왕관기가 또 없어요. 전에 살던 집에는 베란다에 왕관기가 세탁실 베란다가 있었는데 거기 왕관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걸고 저렇게 걸어서 줄 타고 내려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걸 어떻게 해보겠어. 그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겠어.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집에는 왕관기가 또 없어. 아, 낙하산 펴지는 높이가 있어서 3, 4층 정도면 펴지기도 전에 땅에 도착함. 고층에 사시는 분들 같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돌아요. 이번 런던 참사 때도요. 한 여성이 10층 창문에서 거리에 있던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치면서 아기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던 한 남성이 뛰어와서 아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살았어요. 그 후에 여러 명의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살아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사에 안 나왔어. 찾아봤는데 없어서. 아무튼 뛰어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안전한가? 정말 이 방법밖에 없나? 근데 정말 상황 판단력이 흐려져서 뛰어내릴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네. 뛰어내려서 어차피 죽을 운명이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죽고 싶네요. 좀 갑자기 너무 딥다크한 얘기로 갔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주 예방할 수 있는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일어나는 걸 봐선 많은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라고 생각해요. 살기 좋으니까 편하게 사니까. 그리고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건 다 뉴스에서 일어나는 거고 딱히 우리 지역은 안전해. 우리 집은 뭐 다 괜찮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일이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분에서 살짝 이제 다른 최근에 일어났던 사고를 통하여 조금은 좀 깨우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쵸, 그 상황에도 모성애는 엄마는 못 살아도 아들, 딸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이만큼은 살리려고. 그리고 그걸 받아주신 아래에서 받아주신 그 남성분도 정말 영웅이네요. 쉽지도 않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에 무슨 호텔에 완전 큰 불 나서 사람들 죄다 뛰어내려서 엄청 많이 죽은 걸로 아는데 대원각 호텔 화재 사건. 아, 그렇구나. 160여 명이 사망했다고. 그거 생각난다. 공중에서 몸을 돌려 다리는 다 골절되고 터졌는데 목숨은 살았다는 거.
아, 아이고. 저는 얼마 전에 읽은 기사가 어떤 남성이 투신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렸거든요. 최근 기사인데. 근데 어디에 걸렸는지 아니면 부딪혔는지 다리가 좀 잔인한 얘기예요. 다리 두 단면이 깔끔하게 잘린 채로 추락을 한 거예요. 양쪽 다리가. 근데 살았어.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다리를 봉합하려고 하는데 봉합은 안 된대요. 다리에 봉합은 안 돼. 그래서 평생을 양쪽 다리가 없는 채로 이유는 모르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이었을 텐데 두 다리가 없이 결국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신이라는 게 투신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뛰어내린다는 게 사실 그걸 모른대요. 이게 이게 뛰어내린다고 해서 다 100% 바로 즉사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다 살아남는 것도 아니거니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고요. 고층에서 떨어져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선 떨어지는 방법밖에 없다면 그걸 믿어보는 것도 방법이 없지 않을까. 일단 목숨은 살아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1, 2년 전에 밥 먹으려고 국 끓이다가 잠에 들어서 집 전체가 연기로 가득 찬 적이 아이고 가스불 올려두고 까먹은 경우는 다들 있잖아요. 저도 있었어요. 난 진짜 멍청한 짓을 했던 게 요새 되게 혼났어. 그 후라이팬 같은 거를 요리를 한 후에 음식을 그릇에 달고 그 후라이팬에 남아있는 양념들을 빨리 물에 담가두지 않으면 잘 안 닦여요. 기름때 같은 게. 그래서 전자레인지 아니지. 가스레인지에 올려두지 않고 바로 싱크대에 올려두는데 그러고 완성된 요리 접시를 들고 와서 먹어요. 근데 항상 깜빡하는 게 불을 안 꺼. 불을 안 껐어 한동안. 그 불이 켜져 있는 상태로 후라이팬을 들어서 음식을 덜고 그대로 싱크대에 후라이팬 넣어놓고 나는 접시를 들고 집에 와서 먹었던 거야. 방에 와서 먹었던 거야. 그래서 가스불은 약불로 항상 켜져 있고 그거 보고 막 가족들이 야 미쳤냐고 막 야 제정신이냐고 계속 켜져 있는데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가스불을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계속 조심하고 있죠. 채팅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먼저 읽자. 네, 헬기로 구조돼서 외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는 게 생중명 장기에 잡히기도 무조건 사는 게 아니구나. 맞아, 헬기로 구조하는데 그 사다리? 바람도 불고 할 텐데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렸으면 위험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실제로도 피해가 있었구나. 고층 아파트는 유사시 탈출구가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베란다의 옆집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얇은 벽이랑 위아래층 연결된 통로가 있어요. 미리 위치 알아두셔. 그게 여러분들 베란다에 옆에 옆집이랑 연결되어 있는 가벽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얇아서 정말 잘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글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불 나면 글로 넘어가거나 그런 용도로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을 쌓아놔. 창고식으로. 베란다 다들 어떻게 이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베란다에 자전거 같은 거 이렇게 쌓아두고 안 쓰는 가구, 안 쓰는 물건들 상자를 빼곡히 쌓아두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그럼 막히는 거예요. 옆집에서 벽을 뚫어도 당장 물건 때문에 대피를 못하게 되는. 그래서 원래 화재 대피용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은 물건을 방치해두거나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대요. 근데 뭐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 내가 이렇게 두는데 뭐 남이 뭐라 하겠어. 당장 내 집인데.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조심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트위치도 봅시다. 어느 백화점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사망 중상자가 엄청 많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중에 화상에 인한 환자들은 없었고 전부 뛰어내려서 생긴 골절상 뿐이었다고. 다행이네. 근데 백화점 정도면
높은 백화점은 또 높겠다, 요즘에. 보통 한 3층 백화점들이 많지 않나? 2층, 3층? 그리고 나 초등학교 다닐 때 태풍 때문에 아파트 우리 집 베란다 유리창 통째로 떨어져 나가지고 그때 많았죠. 매미 때랑 태풍 무식이 되게 크게 피해가 있었던 해는 유리창 많이 나갔죠. 간판들도 막 날아다니고. 그리고 떨어지다가 밑에 행인이랑 서로 머리 부딪혀서 2명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 그거 알아요. 그것도 그나마 몇 달 안 된 기사였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데 그 아파트 현관 앞을 들어오고 있던 가족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딸인지 아들인지 어린 아이였는데 셋이서 들어오다가 투신 자살하고 있는 사람이 그 위로 떨어져서 엄마 빼고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아마 저 2명이 죽었다는 사고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스크에 사는 25살 남성이 19일 자신의 아파트 8층에서 머리를 바닥으로 향하고 뛰어내렸다. 그런데 이 남성은 몸이 공중에서 반바퀴 돌면서 다리가 먼저 잔디밭에 떨어졌고 다리를 조금 절뚝거릴 정도로의 부상만 당했다. 병원에서 가벼운 치료를 받고 나온 러시아 사례라고. 근데 신기하다. 공중에서 그렇게 공중제비를 돌면서 진짜 그것처럼. 근데 저런 사람들은 진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본인이 죽고 싶다 해서 뛰어내린 건 알겠는데 그래도 저렇게 살아나면 진짜 그 소중함을 알지 않을까? 와, 나는 살아야 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계속 살지 않을까? 우리 집 그 가벽 앞에 캐리어 4개랑 안 쓰는 서랍장. 그거 되게 다들 쌓아놓고 살더라고. 저희 집은 일단 베란다가 없어서 저긴 한데 저희 집도 근데 저희 집은 근데 정원으로 꾸며놔서 다 타겠네. 불타야겠네. 그리고 화상은 더 아플 거예요. 화상은 아파서 싫어. 저도 가끔 화상 입은 적 많은데 너무 그럴 때마다 아프고 괴로워. 안 돼. 올해 초였나 스트리머들 살던 오피스텔에 화재 났었는데 방송하다가 화재 알람 듣고 키우던 양이랑 지갑, 휴대폰이랑 옷 정도만 걸치고 다른 데로 피했었는데 나도 잠시만요. 그러고 보니 이런 게 있었구나. 2014년 여기 있다. 그래서 난 얘 되게 좋아했거든. 얘 주인공 성격이랑 주인공의 되게 막 그 태도나 행동 같은 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 여자 주인공이. 왜? 뭔데? 왜? 잠깐만, 나 어떡해? 불 났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나 옷 좀 챙겨 입을게, 잠깐만. 나는 옷을 먼저 챙겨 입었구나. 나 왔어. 나는 불 나면 바로 옷부터 챙겨 입네요. 잠깐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잠깐만, 내가 지금 막 몇 층 뛰어 올라왔더니 자, 뒤에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VOD에 있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저라면 나는 옷부터 챙겨 입는구나. 아하. 옷을 먼저 입네요. 그래, 나는 다 필요 없고 옷부터 입는 사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네. 왜 옷부터 입었을까? 아마 막 걸칠 거랑 걸칠 거 입고 핸드폰만 들고 내려갔었어요. 진짜 리얼 핸드폰만 딱 들고. 그리고 방송을 보고 있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듣고 있었지? 그래서 야, 너 빨리 내려가서 대피해 하는데 야, 나 어떻게 계속 전화하면서 내려갔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이모 리얼 정말 불나서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서 보십시오. 뒷이야기가 따로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그 뭐시기야 여기 살기 직전 전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툭하면 울렸었어요. 그래서 소방차 겁나 많이 왔었는데 그게 센서가 오작동에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화재 경보기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소방대원들이 오셔서 요거는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센서를 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막 그래야 된다. 심지어 저희 건물 사람들은 다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진짜 화재가 난 줄 알고 119를 불러서 소방차가 왔는데 맨날 올 때마다 센서 오작동인 거야. 심지어 센서 오작동을 끄려면 소방대원분들이 오셔서 꺼주셔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정말 매번 죄송했죠. 내가 죄송한 건 아니야. 오작동 문제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거 안 고치면 벌금 물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지금 들려드린 저 집 말고 그 다음 집에서도 꽤 방송할 때 한 수십 번은 울렸었어요. 꽤 많이 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작동 혹은 등등의 큰 원인이 뭐냐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 맞아요. 저 때도 원인이 뭐였냐면 그 원룸이었거든요. 원룸 오피스텔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쌓여요, 방 안에. 그리고 스프링클러 쪽에 아마 센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서 센서는 화재라고 인식을 하고 건물 전체에 알람을 울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 벌금을 냈는지 어쨌는지 했을 거예요. 다 저거 했을 거. 우리 그때 막 소방차도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화재가 난 건 아니어서 피해가 없다는 건 정말 다행이긴 한데 정말 주의를 해야겠죠. 조심을 해야겠죠. 와, 집에 연기가 쌓일 정도로 비나 엔간해서 환기시키면 피울 텐데. 아니요, 그 오피스텔이 거의 한 4평, 5평 되는 오피스텔 원룸, 정말 좁은 원룸이었고, 그리고 그때 얘기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긴 조금 받긴 하는데, 방 안에서 피면 옆집이나 윗집이든 우리 집이든 연기가 진짜 들어왔었어요. 저도 그 화장실 환풍기 통해서 연기가 자욱한 걸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사인을 왜 받아둡니까? 그래서 연기 미세먼지가 화재 경보기를 건드려서 경보기가 울리게 작동돼요. 그러니까 그 센서가 그렇대요. 담배 연기도 그 화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서 그러면 안 되죠. 아무튼 어찌어찌 해서 저는 크게 한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정말 저런 참사가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현명한 답을 찾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봤네요. 근데 일단 그 낙하산 난 좋은 것 같은데. 낙하산이든 뭐든 사든 아니면 미니 낙하산을 만들든 해서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이 가장 저거 할 것 같고, 물론 이미 불이 크게 번졌을 경우 되도록이면 입 틀어막고 코 틀어막고 미니 소화기를 들면서 뛰면서 계단으로 내려가는 게 그나마 낫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 주민들과 합류하는 거. 옆집 사람 그리고 같이 대피를 하잖아요. 나만 대피하진 않겠지.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하겠지. 그러면 옆집 사람 아니면 같이 대피하던 사람들이랑 합류를 해서 최대한 같이 움직이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또 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원래 게임 같은 걸 하더라도 파티풀이 더 잘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존을 할 것 같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기억할 것입니다. 낙하산 쿠팡 특가 세일할 때 하나 장만하는 걸로. 낙하산? 난 진짜 그 방법 정말 신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왜냐면 제가 고층에 살아요. 저도 층수가 되게 높은 층에 사는데, 꼭대기층에 사는데 계단으로 뛰어내려가긴 답이 없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도 겁나 오래 걸리는데 계단으로 한 층 한 층 뛰어내려가긴 너무
멀고도 험한 여정이다. 최대한 옆집 문을 두드릴 것 같아요. 옆집 신혼부부가 승강기 설치를 할 줄 알겠지? 그러면 같이 끼워서 나도 같이 탈출하거나. 옆집 사람이 의존을 해야겠네요. 제 옆집 분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베란다에 고무로 된 미끄럼틀 만드는 응급도구가 있었는데, 비행기에서 사고 나면 슈르릉 슬라이드 하는 그런 것처럼요. 맞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서 한 10층 높이 정도로만 해도 딱 설치하고 쭉 내려가면 참 좋겠네. 다양한 방법이 또 있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는 아직도 소중한 물건 3가지만 챙겨라고 해서 챙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이유가 없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잃을 게 없잖아? 타도 잃을 게 없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그 비어있는 손으로 최대한 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나가거나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뭐 호루라기 아니면 뭐 좀 호신용 뭐 그런 등등등 도구들을 챙겨서 나갈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베스트인 방법이겠네요. 저 무소유의 법으로. 자, 그리하여 오늘 주제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부분의 분들이 뛰어내릴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자, 봅시다. 최대한 저거는 집에서 불을 안 내면 돼. 물론 요번에 저 런던 사건처럼 냉장고가 폭발할 줄 누가 알겠어. 의도한 것도 아니고 고의적인 테러도 아닌데 누가 그랬겠어.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나. 가스불 확인하는 것, 그리고 또 위험한 장난 안 하는 것, 집안에서 그런 거 막 담배 태우고 막 그러는 것 등등등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있겠네요. 냉장고 터지면 진짜 엄청 서운하겠다. 냉장고가 왜 터지지 근데 참 그게 좀 씁쓸하네요. 자, 그리하여 오늘은 지난 14일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화재 사건에 대한 기반으로 당신의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건은 단 3가지. 그리고 전자기기와 애완동물은 제외. 어떤 물건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낙하산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일기장, 앨범, 통장, 지갑 등등등. 그 현실적인 조언으로는 산소호흡기, 그리고 물수건, 그리고 낙하산, 물병 등등등이 있었는데 다 들고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제약을 두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그냥 가방을 챙겨놔. 평상시에 재난 가방을 하나 챙겨두면 좋아. 저도 옛날에 살 때 집에 있었는데 재난 가방에 햇반 1개, 그다음에 조그마한 500ml 생수병 1-2개, 무게가 될 정도로 들고 나가기에 본인이 멜 수 있는 가방의 무게 1개 정도 물을 챙기고요. 그다음 비상약 등등등, 먹는 약 혹은 이렇게 붕대나 빨간 소독약 같은 것들을 미리 알코올 솜 같은 거나 챙겨놓고, 그리고 손전등, 이거 진짜 필요해요. 건전지가 꽉 차 있는 손전등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밧줄, 조그만한 미니 밧줄 정도? 묶을 수 있는 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 들어갈 테고, 그리고 그 안에는 여권이랑 비상시 쓸 수 있는 연락처, 가족들 연락처를 적어둔 등등 카드 등등등을 넣어놓고, 그리고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재난 가방 하나만 있으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고민 1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딱 메고 가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유낙하 시 낙하 속도가 초속 45m, 근초당 15층 높이를 떨어지는 거라 낙하산은 무리. 그래요.
낙하산 안전 높이가 거의 800m. 네. 그럼 낙하산 말고 패러글라이딩을 할래. 아니면 그냥 어떻게 뛰어내리냐 몰라. 아무튼 그 뭐시기야, 도라에몽의 그 프로펠러 모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정 없으면 최대한 이불까지 다 꺼내놓고 바닥에 던져놓고 뛰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운에 맡기는 거지. 내가 저 이불로 착지를 할 것인가, 저 이불이 얼만큼 나를 완충해줄지 모르겠지만, 충격을 흡수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숨은 살아있을지 않을까 하면서 뛰어내리는 거밖에. 날다람쥐 수트, 윙수트. 근데 그런 거 없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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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릭스를 던질 수 있어요. 창문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창문으로 매트릭스가 안 지나갈 거예요. 창문을 깨야 되는구나. 창문을 깨서. 오케이. 좋은 거 배워갑니다. 그래. 화재 나면 창문을 깨서 매트릭스를 먼저 바닥에 던져놓고 그 위에 이불과 옷까지 모든 천 조각이 푹신한 것들을 다 던져둔 다음에 최대한 헬멧 같은 거 있으면 헬멧을 쓰고, 그다음에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가 있으면 다 착용을 하고, 그 다음에 착지할 때 이렇게 안전하게끔 착지를 딱 이렇게 하면 최대한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1층에 삽시다 하는데 1층은 다른 치안이 안 좋아. 자, 아무튼 그리하여 오늘 새별 걷는 라디오는 화재 대피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인 라이브 구독해요, 줄차해요, 팔로우해요.